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가 진행하는 추석특집 9월 29일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저녁 8시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3명 정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로 인사라도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추석을 맞이하여 특집으로 매주 하는 거지만 또 매주 저희가 목요일날 찾아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추석을 연휴를 앞두고 고향길 조금 다소나마 조금이나마 심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오늘은 화요일날 특별히 원래 목요일날 하죠. 화요일날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들 드셨을 줄로 알고 연휴를 앞두고 마음은 비교적 좀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겠죠, 그죠? 지금 운전해서 가족과 함께 고향을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차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로도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이제 공공장소라면 이어폰을 통해서 저희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의 추석 특집 방송 나의 인생 여행 이야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게스트 저희는 없는 거 아시죠? 저 혼자서 그냥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여행이랑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를 저희가 그냥 담담히 진솔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땐 이랬고 저땐 저랬고 이런 얘기를 그냥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공감이 가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옛날 이야기, 옛날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가건, 아니면 친구들끼리 무전여행을 가건, 어떤 식으로 배낭여행을 가건, 그렇게 돌아다녔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추억으로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아서 지금의 오늘을 살고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특별히 추석 특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심각한 여행 관련 산업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어떡하냐 언제쯤 가냐 이런 얘기는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하고 오늘은 그냥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의 인생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고 저희 방송의 특징 중에 하나는 듣다 보면 또 잠이 조금 잘 온다는 거.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도 가끔 들으시면 잠이 좀 잘 옵니다. 하지만 웃고 떠들고 이런 것만이 꼭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죠. 때로는 남이 어떻게 살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간접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나의 인생 여행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동시 접촉 좀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최소한 2자릿수 10명 이상은 돼야 저희도 피를 받아서 또 이 기를 또 받아서 우리가 또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저희가 사실 목요일만 하기 때문에 화요일날 갑자기 한다는 예고를 충분히 못 드렸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구독자 중에서 또 알람 설정 되시는 분들, 특히 고향길에 지금 가고 계시는 분들, 고속도로에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의 인생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 여행 이야기. 과연 제가 제 나이에 인생을 돌아본다? 이런 짚어본다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어르신들한테는 좀 신뢰가 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한 반백년 산, 사실 적은 나이라고는 또 할 수 없죠. 그래서, 제 10대 시절부터, 여행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짜잔! 먼저 제가 17살 때 통일호를 타고 목포를 거쳐 제주도의 무전 여행을 시작으로 저의 인생에 지금 여행 전문 기자의 시작이
된 거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게 한 1980년대 말이었습니다. 제가 17살 때니까 정확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지 2학년 때인지 사실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좀 세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친구 둘이랑 해서 3명이서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 이제 배낭 하나씩 메고, 그 다음에 저는 그때부터 기타를 좀 쳤습니다. 기타를 쳐서 저는 기타를 하나 메고 이제 통일호를 타기 위해서 밤 자정이 가까우는 시간에 그 서울역으로 향했죠. 서울역. 당시 서울역에서 이제 여름, 저희와 같이 이제 젊은이들이 또 이제 어디론가 떠나려는 젊은 청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역 광장에서는요, 다 이렇게 그 기차를 타기 전에 그 대합실에 안 들어가고 그 광장 앞에서 여름이었으니까 이렇게 뭐 신문지를 깔든 장판을 깔든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뭐 어른들은 뭐 가끔 이렇게 술도 한잔 하시고,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술을 먹을 수는 없었고,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통일호 열차를 타고 이제 목포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그 돈이 사실 없었죠. 거의 무일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통일호 좌석을 또 못 끊습니다. 그래서 입석을 대충 끊고, 또 친구 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표를 안 끊고, 아무튼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몰래 또 탑니다. 통일호. 당시 통일호 열차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통일호 열차. 이렇게 지금 사진 보이시죠? 요 통일호. 요 통일호 열차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뭐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 다 KTX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통일호 열차, 요 통일호 열차가 그 아마 많은 분들이 타고 움직였던 그런 열차 중에 하나였죠. 요 통일호 열차를 타고 이제 저희는 표를 안 끊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객차와 객차 사이에 그렇게 이제 거기서 계속 서서 가거나 가끔씩 이제 뭐 요 객실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가 또 객차 밖으로 또 나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제 기억으로 근 7, 8시간은 간 것 같아요. 목포까지. 목포에 내려서 이제 또 배를, 제주도로 향하는 배기 때문에 항구까지 또 갑니다. 이렇게 가서 항구에서 기다리면서 드디어 이제 목포발 제주행 배를 타는 거죠. 오후 4시 정도에 배를 타서 한 6시 정도인가 아무튼 해가 져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제주도로 향하게 되죠. 해가 뜰 무렵,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제주도의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돗자리는 있어서 항구에 그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주차장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이제 돗자리를 깔고 기타를 하나, 지금은 이제 뭐 그걸 일종의 버스킹이라고 이제 또 이렇게 폼 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버스킹이란 단어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기타를 하나 딱 꺼내서 기타를 팅가팅가 하면서 친구들은 이제 편의점, 지금 말하면 이제 슈퍼마켓 가서 이제 또 반찬을 또 이렇게 좀 사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나? 한 5,000원 돈 가져가서 한 10,000원어치 이렇게 반찬들을 사오더라고요. 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리고 뭐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아무튼 무슨 재주가 뛰어났는지 5,000원 가져가면 한 10,000원어치 반찬들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배 때우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무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무슨 해수욕장인데, 큰 해수욕장은 아니었는데 작은 해수욕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또 기타를 꺼내고 가져간 그 버너랑 이제 또 이렇게 소소한 뭐 반찬거리, 그다음에 밥, 쌀 같은 걸 이제 해 먹으면서 한 2박 3일 정도를 친구들과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부르며,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부르며 이제 우리의 그 청춘의 여행이, 첫 번째 여행이 시작이 되죠. 밤하늘에 무수하게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타를 튕기며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가끔은 또 뭐 이제 뭐 우리 또 그때 항상 또 이렇게 이성에 관심이 많은 나이니까 이성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뭐 좀 낭만적으로 놀았습니다. 낭만적으로. 뭐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저희가 당시에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술 같은 건 안 먹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즐기면서, 또 옆에 텐트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는지 대학생이었는지 사실 가물가물한, 혹시 이제 뭐 여성들끼리 온, 여학생들끼리 온 이렇게 텐트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슬쩍슬쩍 한번 쳐다보기도 하면서, 그런 낭만으로 이제 저의 인생의 첫 무전 여행이 시작이 되죠. 제주도에서 한 2박 3일을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또 올라올 때도 똑같은 경로로 그렇게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17살 저의 통일호 타고 목포를 거쳐 제주로서의 무전 여행으로서 저의 여행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고교 시절을 지내면서 이제 18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인데, 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수능이지만 당시에는 그 이제 학력고사,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여서 학력고사에, 저희가 이제 첫 학력고사에 아주 그냥 또 비참하게 낙방을 하죠. 낙방을 해서 낙방한 또 당일 제가 생애 2번째 이제 여행을, 또 기차표를 무작정 끊어서 부산으로 향합니다. 당시 부산으로 향할 때도 이제 또 통일호, 통일호, 아까 보여드린 통일호, 지금 보여드린 통일호, 이렇게 통일호 보이시죠? 요 통일호를 또 타고 혼자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갈 때 여행이랑 또 다르게 이렇게 이제 대학 입시를, 그때 이제 학력고사를 낙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통일호를 타고 혼자 부산으로 무작정 갔어요. 무작정 갔는데 부산 잘 몰랐어요. 그때는 몰라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양정동이라는 곳이 이름이 딱 들어오더라고, 어떤 간판에서. 그래서 이름이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 제가 뭐 그 중학교도 이제 뭐 양정중학교라는 데를 나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양정이라는 그 글씨가 탁 가슴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정동에 갔습니다. 뭐 양정동 지금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있죠. 근데 아무튼 근데 양정동에 갔어요. 가서 양정동에 갔는데 이제 뭐 있습니까? 뭐가 뭐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 양정동에. 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산의 양정동의 뒷골목을 그냥 그 대학을 떨어진 그런 쓸쓸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무작정 걸었던 기억이 이렇게 나네요. 그래서 부산 양정동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해운대 쪽,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때 해운대, 그리고 그 지금의 부산 앞바다의 어떤 그런 낭만들, 그런 것들은 그때는 없었어요. 정말로 삭막했어. 그때 뭐 그 앞에 그 조선 그 비치 호텔인가, 거기는 그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부산에서 대략 18살 대학 첫 낙방 후에 혼자 부산 양정동으로 향해서 해운대를 거쳐서 또 부산을 거의 뭐 일주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부산 양정동에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내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너무 오래된 일이라 무려 벌써 한 30년 가까운 일이라서 가물가물하네요. 이제 부산 양정동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부산 양정동 뒷골목을 헤매면서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볼 걸. 그래서 아무튼 첫 대학 낙방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부산 양정동에 또 한 2박 3일인가 1박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10대의 그런 여행을 뭐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청춘들한테 뭐 일종의 어떤 뭐 유행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무작정 떠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배낭이 메고 그때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국내였죠 주로.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이렇게 막 그냥 딱 누워있다가 야 오늘 떠나자 그러면 떠나는 그런 게 약간 그 당시 우리 청춘들한테는 유행까지 트렌드까지는 아니었는데 일종의 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떤 멋있는 하나의 그런 행동, 액션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딱 그렇게 떠나면 멋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연애를 좀 하고 그랬던 남녀간 이성 간의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무작정 막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막
가는 무전여행 막 이런 것도 유행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동물원들 노래 음반 나오고 그럴 때였고, 저보다 조금 한 2, 3년, 4, 5년 선배 이제 대학생들은 막 동물원 노래 나오고 막 그럴 때, 그때 동물원 음반 중에 이제 뭐 지금 일산의 백석 뭐 이런 데가 저기 백석이랑 또 어디죠? 아, 백석이 아니라 백마가 그때 백마역이 있었어. 그런 지하철역이 아니라. 그래서 백마역에서라는 그 동물원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어떤 청춘의 20대 청춘의 낭만을 그런 잘 표현한, 시대상을 잘 반영한 그런 노래도, 가요도 이거 음반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유행이었죠. 그러니까 한참 우리나라의 한 386 세대들이 한창 이 청춘을 막 누리면서 낭만을 꿈꾸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386 세대보다 저는 좀 한두 기수 아래 세대니까 이제 선배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참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들이, 무전여행, 그 다음에 갑자기 막 떠나는 여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흉내만 낸 거지, 흉내만. 흉내만 내다가 10대 청춘은 이제 어느덧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제 21살 때로 접어듭니다. 이제 드디어 미성년을 벗어나고 21살 때로 접어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 일생에 잊지 못할 하나의 페이지를 또 장식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마 저에게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모험심, 약간 깡다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막 뭘 하는 걸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고, 혼자서 뭘 잘했어요. 저는 남들이랑 잘 이렇게 막 으쌰으쌰해서 이런 것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여행도 되도록 혼자서 막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물론 군대를 가기 전입니다. 이때 이제 서울에서 제가 제주도를 자전거 일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약간의 아르바이트를 좀 합니다.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맥도날드 알바는 굉장히 좋은 알바였습니다. 그때는 알바라고 안 하고 아르바이트라고 그랬지. 맥도날드 미아 삼거리 지점에 알바를 조금 해서 종잣돈을 조금, 여행 경비를 좀 마련하고 자전거 살 돈을 좀 해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제가 서울에서 제주도 일주 자전거 여행을 꿈을 꾸고 기획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김포공항, 그 당시엔 김포공항이었잖아요.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국제선이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김포공항 국내선까지 가서 자전거를 집에서부터 김포까지 타고 가서 거기서 비행기에다가 자전거를 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행기로 저는 몸은 또 따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뭐 다른 항공사가 없었으니까 거의 그 당시 아시아나가 없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아마. 그래서 대한항공이 주였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김포에서 제주 노선 갈 때 미리 예약을 안 해도 됐어요, 그때는. 그냥 서울에서 아침 7시에 출발을 했어. 서울 쪽 북쪽, 강북 쪽에서 출발을 해서 한 3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은데, 도착하니까 비행기를 9시 정도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거야. 타고서 김포까지 가는 거지. 막 냅다 달리는 거지. 근데 그때가 늦여름이었나? 그래서 여름이었나? 그래서 비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봉구 쌍문동에서부터 김포 공항까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가자마자 표를 끊어요. 표를 끊고 자전거는 이제 화물 비행기로 보내요. 근데 그게 1시간 먼저 출발하는 거야, 자전거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돼요. 워낙 물동량도 많고 수송량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엔 됐어요. 1980년대 말이었으니까, 80년도 말이었나? 90년도였나? 기억이 안 난다. 아무 그때야. 89, 90 요때, 91인가? 아무튼 그때야. 그래갖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나 이 비행기 붙일 거예요, 제주도로. 그러면 딱 바로 됐어. 수속이 내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 끊어서 나는 한 30분인가 1시간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이제 김포공항 딱 1시간, 그때 이제 처음 비행기를 제가 타보게 되죠. 국내선이지만. 야,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대한항공에서 이제 그 국내선이니까 밥은 안 주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음료수는 줬거든. 음료수랑 그 땅콩 해양 사건의 그 전신인 그 땅콩을 그 맛있는 그 땅콩이랑 그 음료수를 한 잔 줘요. 음료수를. 근데 음료수 한 잔 주는데, 음료수 한 잔 줄 때 그 이제 또 이렇게 냅킨을 또 이렇게 딱 받쳐 주잖아.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처음 비행기 타니까 너무나 신기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토할 때 쓰라고, 혹시 오바이트 하는 그 사람들 있으니까 긴 그 하얀 그 방수 처리된 그 봉다리를 줘요. 종이 봉지를. 그거 같이 주는 게 비치가 돼 있잖아. 그래갖고 그때 처음 비행기를 국내선을 탔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그래갖고 또 제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되려고 그때부터 그랬나 봐. 그래갖고 또 이 구토 그 할 때 주는 그 종이 뒤에다 또 볼펜으로 또 볼펜은 또 항상 갖고 다녔어요. 볼펜을 또 무슨 시를 적었어. 에세이 같은 거를 또 하늘이 가까워서 뭐 지금 막 하늘과 나와의 지금 거리는 뭐 얼마나 가깝고, 또 그런 게 있었나 봐. 예. 그래갖고 또 주접을 딴 거지. 혼자서 주접을 떠나고 그런 짓을 하면서 막 네프킨도 안 버리고, 대한항공 로고가 딱 안 버리고 딱 이렇게 딱 갖고 내리고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한 50분 정도 해서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자전거로 제주도를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순환하는 그 이제 일주에 나서게 되죠. 제가 이제 어느 쪽으로 다녔냐면,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돌았거든요. 시계 방향. 한 4일 정도 돌았어요. 4일. 나흘. 예. 혼자서 도는데, 자전거는 이게 이렇게 바퀴 두꺼운 거 있죠. 그 마운틴, 산악용 자전거였어요. 그때도. 그래갖고, 그걸 다 도는데, 와, 무지하니 힘들더만. 지금 생각해도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그걸 하려고 체력 훈련도 했거든. 집에서 매일같이 도봉산에 막 그거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체력 훈련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힘든데도 너무 좋더라, 진짜. 지금 아마 그 제주도에 그 자전거로 이렇게 횡단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거 할 때는 자전거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없었어요. 진짜. 저밖에 없어요. 자전거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 제가 못 볼 수도 있는데, 있었는데 제가 못 볼 수는 있어도, 아무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 나흘 동안 도는데요. 야, 어느 날은 막 진짜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 있잖아요, 그 스쿠터가 막 뿌 해서 내 옆에 쭉 오는 거여서 나한테 달리면서, 나는 막 힘들게 막 이렇게 팔려가고 가고 있는데, 배낭 메고 막 가고 있는데, 내가 배낭을, 이게 안장을 뒤에 떼지 말고 안장에 배낭을 실었어야 했는데, 내가 멍청했어. 지금 생각하면 배낭을 메고 타가. 배낭이 무게가 10kg였어. 10kg. 나 그건 잊어버리질 않아. 배낭을 메고 막 가는데 갑자기 스쿠터가 앞에서 오는 거야. 오더니 나 말 시키는 거야. 어디서 오셨냐? 서울에서 왔다가. 자기도, 내가 그게 안 잊어버려. 자기는 서울 대림동에서 왔대. 그러면서 스쿠터를 이제 속도를 내 자전거 속도에 맞춰서 같이 가진 거지. 제주도 막 하는데. 그래서 나보고 배낭, 자기가 힘들면 배낭을 자기가 여기 스쿠터 앞에 발 놓는데 거기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배낭을 놔줄까 그러는 거야. 근데 야, 내가 그때부터 눈치는 좀 빨랐나 봐. 순간 힘들어서 그렇게 할까 하다가 순간 한 0.5초 사이로 요 놈이 요 배낭 갖고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팍 들더라고. 그래갖고 괜찮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가는데 그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날 제주도에 하루에 엄청난 양의 비가 왔어요. 하루에 400mm가 비가 온 날이야. 비가 오는데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가끔 부모님 계시는 서울 집에다가는 가끔 그 이제 도로 가다 보면 그 조그만 구멍가게들 하나 앞에 그 주황색 그 공중전화가 있거든. 하나씩 꼭 있잖아. 가끔 이제 안부 전화를 그 공중전화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 집에 이제 잘 가고 있다고. 어느 날은 그 400mm 비가 오는 날, 이게 해안도로나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잖아요. 근데 내리막길 같은 데는 이 비가 산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거기가 못 지나갈 정도로 위험하게 막 반 정도 잠기다시피 한 이런 구간도 막 통과하면서, 진짜 지금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제주도를 막 일주를 하는데, 그게 비가 엄청 오고 전기 다 끊기고 하니까 대낮인데도 막 껌껌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갖고 이제 또 집에 안부 전화는 해야겠는데 그 가끔 이제 그 구멍가게 앞에 공중전화 갔더니 전기가 그냥 공중전화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전화는 못 해갖고 또 우리 부모님이 당시에 그래갖고 나 실종신고했잖아. 실종신고. 진짜로 실종신고는 했잖아. 어떻게 된지 알고. 그래갖고 그렇게 제주도에서 이제 하루 이틀 그러고 이제 3일 4일 그렇게 계속 달리는 거죠. 하염없이 달리면서 자전거 타고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습니까? 자전거 타고 그 우비 쓰고 그 저기 성산일출봉 비 오는 날 거기 거기 간 그때 당시에 그 맛이 있어. 이거 안 느껴보신 분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건 꼭 한번 인생에서 한번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경험이죠. 비 오면 우비 쓰고 또 금방 비 적시면 또 우비 벗어서 말리고 가면서 이제 숙박은 이제 그 시내 이제 약간 그 읍내 같은데 가면 그 여관이 있어요. 여관에서 자는데 여관에서 또 자전거 잊어버릴까봐 또 잠을 제대로 잡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지금이야 뭘 누가 훔쳐가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갈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밥은 이제 가끔 그 이제 식당에 하루에 한 2끼 정도 먹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대충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한 4일 정도 뛴 것 같아요. 4일 정도 제주도 쫙 일주를 하면서 그때 진짜 느끼는 거 많았지. 가끔 지나가다가 트럭에서 파인애플 파는 아저씨 옆에 갔더니 그냥 불쌍한지 파인애플을 나한테 하나 그냥 깎아주더라고. 그런 아저씨도 만나고 또 언제는 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 뭐죠? 중간에 차 세우는 거? 근데 자전거가 있으니까 승용차는 못 세우잖아. 트럭을 세우는 거야. 트럭을 세워갖고 그때 뭐 내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도 그 책자 있거든. 두꺼운 책자 지도 지금 아마 없을 거야. 내 세대, 저랑 비슷한 세대 분들은 알 거야. 우리 그때 처음에 이제 면허 따고 운전할 때도 그때 내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하나씩 꼭 사갖고 차에다 비치를 해놨거든. 그래서 길 진짜 막 번호, 지방 같은데 몇 번 도로, 몇 번 국도, 뭐 지방도 이게 그렇게 찾아가던 시절이었거든. 그런 책자 하나 갖고 가는 거지.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이거 있잖아. 히치하이킹 하는데 그냥 승용차는 안 되잖아. 말씀드리다시피. 이 자전거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트럭을 히치하이킹을 해야 돼. 히치하이킹. 트럭을 히치하이킹 해보셨어요? 했잖아 내가. 세웠는데 수박을 실은 트럭이야. 그 작은 트럭이 아니라 진짜 큰 트럭이었어요.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하고 근데 저기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그래갖고 뒤에다 자전거 싣고 저도 같이 짐칸에 그 뒤에 뻥뚫인데 거기 딱 앉아갖고 그 제주도의 그 힘든 상황에서 자전거 싣고 뒤에 딱 타고 히치하이킹 한 2-30분 딱 뒤에 짐칸에 타갖고 그 바람 탁 맞으면서 아직도 잊지 못하지. 지금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 그쪽 자전거로 이렇게 일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 그런 낭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낭만이 있어. 그리고 그때는 제주도가 지금처럼 막 많이 개발이 안 됐었어. 그야말로 저는 지금 제주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개발이 많이 돼서. 그때는 개발이 별로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정동진도 갔는데 그때 정동진 개발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래시계로 유명해지기 전에 저는 정동진을 이미 갔었거든. 그땐 진짜 정동진이 그야말로 진짜 낭만적인 여행지였어. 지금은 막 상업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하나도 낭만 없어. 근데 제가 모래시계에서 때문에 유명해지기 전에 정동진을 저는 가서 그때 진짜 좋았거든요. 그게 진짜 정동진의 어떤 매력인데 그게 없더라고 점점. 아무튼 그래갖고 그렇게 제주도 일주를 제가 자전거를 통해서 군대 가기 전에 21살인가 20살일 경에 제주도 일주를 그 장마철에 비를 맞으면서 했죠. 그래서 이제 올 때는 또 이제 비행기 또 똑같이 실어서 그렇게 집에 귀가했는데 뭐 집에 왔더니 난리가 났죠. 뭐 실종신고 했는데 뭐 어쩌고 아무튼 엄청난 날이었어. 하루에 제주도에 비가 400mm가 온 날, 그런 날 저는 또 20대를 시작하면서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한 또 그런 청춘의 기억이 새삼스럽게 또 떠오르네요. 그 자전거 여행을 한번 제가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좀 용기가 생기더라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용기가 있거나 깡다구가 막 있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겁이 많은 성격이라 함부로 도전을 못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한번 자전거로 제주도 일주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도는 여름에 갔고 그해 가을, 그러니까 10월 초에 딱 요때 이제 제가 자전거로 서울에서 강원도 일주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하는데, 지금은 뭐 이제 자전거 동호회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하루 그 많은 그 이제 뭐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타시는 분들이 뭐 서울, 부산도 뭐 한 1박 2일 작정하고 그냥 막 오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체력적으로 이렇게 막 훌륭하거나 또 자전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좋은, 그걸 감당할 만큼 자전거가 좋은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드문 일 중에 하나였죠. 그래갖고 제주도 갔다 온 그해 요맘때 가을 10월 초에 제가 서울에서 강원도 자전거 일주 기획에 또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서울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혼자서 성공한 걸 알고 저의 친구 한 녀석과 후배 한 놈이 같이 또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3명이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서울 목적지는 서울 출발, 강릉 도착. 네, 그래서 소요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잡고 무계획으로 지도 한 장 들고 또 출발을 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뭐 어떻게 거쳐서 갔지? 지금 생각하면 저 양수리 쪽으로 갔나 양평 쪽으로 갔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강릉까지 목표로 해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하루 코스로 당일 다녀오시는데 저 때는 그런 데가 아니었다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또 뭐 약도 사고 비상약도 사고 배낭에 또 하나씩 메고 해서 3대가 같이 출발을 해요. 지금처럼 막 지방도도 그렇고, 물론 고속도로는 자전거는 안 되지. 그래서 지방도도 그렇고, 뭐 중간중간에 매점들, 국도의 매점들이 지금처럼 퀄리티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예, 상당히 낙후될 때죠. 그런데 뭐 그때 지금 헬멧도 안 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배낭 하나 메고 반바지에 긴팔 하나 입고 자전거 한 대 이렇게 간 거야. 여비 좀 가지고. 3명이서, 남자 3명이서.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좀 덜 심심한데, 외로움과의 싸움은 없는데, 3명이서 같이 그렇게 가다 보면, 갈등이 꼭 생겨요, 갈등. 예. 2대1로 갈등, 아니면 1대1대1로 갈등, 예. 아니면 또 다른 2대1로 갈등, 이렇게 갈등이 생겨. 싸움이 나. 감정적인, 미묘한 그런. 그래서 이제 자전거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가죠. 가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민박 같은 데도 묵어요. 민박 같은 데 묵으면 10월 초 날씨 강원도 쪽 그쪽으로 갈수록 추워요. 추울 정도예요. 네. 이게 뭐냐, 서늘해가 아니라. 근데 이제 민박 같은 데가 이렇게 투숙을 하게 되면 자전거를 마당에 세워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당 같은 데다가. 민박이 이제 한옥 비슷한 민박이면, 그러면 자전거가 자는 동안 이게 또 누가 가져갈까봐 또 두렵잖아. 그래갖고 3명이서, 남자 3명이서 자전거에다가 끈을 묶어. 그 끈을 묶어갖고 방으로 연결해갖고 우리 자는 동안 우리 발에 연결을 다 하는 거야. 3명이서 3대를 똑같이. 누가 혹시 훔쳐갈까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멍청한 게, 가위랑 칼로 잘라고 가져가면 끝인데도 그래도 무슨 아무튼 노끈 같은 걸로 3명이서 또 3명 다 소심했어. 그래갖고 3명이서 이렇게 자전거 한 대씩 밖에다 세워놓고 끈으로 자기 다리에 연결을 시켜 그리고 잤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자면서 다니는 거지. 그렇게 이제 또 계속해서 강릉 쪽으로 향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빨리 뚫린 고속도로도 있고 한데, 그때는 저희가 강릉을 가려면 태백산맥을 아무튼 넘어야 되잖아요. 자전거도 국도로 가다 보니까 저희는 진부령을 넘었어요. 진부령이 왜냐면 그나마 진부령이 제일 나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엔 그랬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도를 통해서 태백산맥을 넘어 강원도 쪽으로 가려면 그나마 진부령이 해발 고도가 낮아요. 네. 그래서 진부령을 택했는데, 올라갈 때는 진짜 이건 그런 지옥도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런 령, 뭐 한계령, 진부령, 무슨 령 이거 넘으려면요, 자전거로 진짜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근데 정상에 딱 가서 내려올 때 있죠. 내려올 때는 세상 그거보다 짜릿한 맛은 없습니다. 예. 이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또 차가 지금만큼 많진 않았어요. 물론 있었지만 지금만큼 그렇게. 그 진부령의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 자동차는 내려올 때 고개를 내려올 때 이렇게 꾸불꾸불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속기아로 나오잖아요. 브레이크 파열도 신경이 쓰이고. 근데 자전거는 그런 염려가 없잖아. 코너링도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진부령을 내려오는 데만 브레이크 안 잡고 한 20분을 내려옵디다. 예. 근데 그 어떤
시원함. 자전거로 남자 3명이서 진부령 딱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정상에 올라가서 그 한 번에 내려오는 20분 만에 내려오는데 그 맛, 예, 이 맛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내려오는 거 한 20분 내려오더니까 브레이크 안 잡고 쫙 내려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라이딩 즐기시는 분들 자전거로 이런 분도 한번 그 맛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우리나라 태백산맥에 있는 그런 고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온다? 그 맛은요 정말,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 좋은 환경 속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기억으로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월요일 정도 출발해서 금요일 정도 도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풀로 일주일, 7일은 아닌데 일주일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셋이서 그렇게 오는데 얼마나 참 에피소드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 강릉 일주를 마치고 남자 셋이 모여서 다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남자 셋이서 20대 초였으니까. 그래갖고 저희가 기념으로 책을 하나 만듭니다. 책을 쓰는데 지금처럼 뭐 출판사에 이게 책이 아니라 그때 이제 컴퓨터, 그 중에 한 명 찬 친구가 있는데 컴퓨터에 굉장히 능통한 친구였어. 그나마 컴퓨터가 흔하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부터 컴퓨터에 그때부터 관심을 갖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S 기업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에서 핸드폰 쪽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아주 거의 팀장급, 아주 매니저급으로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이제 위치가 됐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책을 하나 만드는데 뭐 책이라고 있으니까 저희끼리 만든 건데 한 50부인가 100부 정도 찍은 것 같아. 100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책의 이름은 이제 동그라미야. 서클 동그라미 이름이 자전거 바퀴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책의 이름에 동그라미인데 우리가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에피소드, 그 다음에 어떤 시나 소설 이런 거를 같이 몇 개 짬뽕해서 넣어갖고 한 30-40페이지를 꾸몄어요. 30페이지 꾸며서 컴퓨터로 이렇게 딱 쳐갖고 그거를 하나하나 프린트해서 그걸 A4지 같은 거에 붙여서 그렇게 해서 한 40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복사를 해갖고 대학교 앞에 제본 떠주는 데 가서 하나하나 표지만 빳빳한 종이에 프린트 그쪽에서 해줘갖고 우리 돈 들여갖고 한 100부 정도를 우리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해서 우리 지인들, 친구들 나눠주고 했는데, 이제 소설 작품도 넣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넣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다 오면서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여행 중에 겪었던 에피소드, 그런 것도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우리 때는 막 또 문학의 밤이니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 지금 그런 거 모르잖아. 젊은 친구들. 우리 때는 이제 교회 같은 데서 아니면 서클 같은 데서 문학의 밤이라고 해갖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발표도 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그런 게 한참 유행할 때 그런 세대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시들도 넣고 해서 참 재밌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책을 내니까 확실히 뭔가 좀 느낌이라는 게 여행의 어떤 회고가 담긴 게 그런 또 결과물로 나오니까 참 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제가 지금 아무튼 여행 관련 컨텐츠로 글을 쓰고 출판물을 만들진 않지만 출판물을 만드는 일도 했지만 그게 어떤 직업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될 줄은 사실 좀 꿈에도 사실 생각은 못했죠.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책을 만들 때 하나 이렇게 또 좋은 시를 하나 좀 넣었었던 적도 있어요. 이제 우리 한 친구 중에 이 시를 너무 좋아해갖고 이런 시도 하나씩 넣고 했는데 요 시는 아직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교적 조금 그래도 전혀 안 알려진 시는 아닌데 사평역에서라는 그런 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를 그래서 저희가 사평역에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이게 이 사평역에서를 지은 지인이 곽재
곽재구인가 그럴 거예요. 곽재구, 예, 곽재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 한번 시를 저희가 읊어드리려고 하는데 요 시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예, 요거를 한번, 예, 여기 나오네. 예. 이게 원래 이 시가 나올 때 사평역이라는 역은 없었어요. 이 작가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역이었다고 그래요. 사평역. 예, 그래서 제가 뭐 옛날을 생각하면서 뭐 우리 문학의 밤, 지금은 없어진 문학의 밤, 가을도 또 오고 했으니까 또 추석이고 하니까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예, 제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제가 목소리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성우 흉내를 내서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샤륵샤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찻장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요. 예. 저의 세대에 맞는 감성,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기침이 콜록히다는 소리, 그 다음에 뭐 고향으로 향한다는 그런 단어들, 지금 뭐 추석 때, 이제 뭐 가을에 어떤 낭만, 정서에 비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 사평역에서라는 글 뭐 이런 시도 넣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또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만들고 자치적으로 그야말로 간해수공업으로 만들고 그랬던 청춘을 또 보냈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또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녀와서 만들고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여행을 가면 우리는 지금 막 바로 현장에서 SNS에 올리고 막 인스타,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전산화된 데이터가 추억으로 남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면. 근데 우리 때 제 시대 청춘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문서화된 데이터로 남고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발품도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경험, 그다음에 추억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중년의 시절을 사는데도 굉장히 깊은 잊혀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낭만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한때 때로는 좀 그립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편리함이 때로는 너무너무나 또 좋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년 전에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이렇게 매일 아침 또 알려주잖아.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오늘 여기에 있었구나, 어디 여행 가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시대인데 그냥 그거는 그렇게 보고 잊혀지잖아요. 하루를 안 가잖아. 또 1년이 지나서 그날이 돼서 알려줄지언정. 근데 저 라떼는 말이죠. 예, 요 라떼는 이런 추억들 굉장히 그 디지털이 아닌 그런 그
디지털의 반대가 뭐였더라? 아무튼 그 디지털이 아닌 그런 어떤 문화를 겪은 세대들은 순간순간 추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년 그날의 그 계절에 떠오르는 추억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도 불고 하니까 또 고향으로 가는 그런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런 일들이 더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자, 그렇게 이제 그의 청춘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예, 제주도도 갔다 오고 자전거로 강원도, 강릉도 일주도 하고 그렇게 불타는 청춘을 보냈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봄철에 군대를 가기 직전에 또 이제 면허를 또 따게 되죠. 운전을 하게 되면서 자전거랑은 조금씩 멀어지게 되더라고. 이제 이게 운전이 좋더라고. 예, 편하잖아, 차가.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면허도 따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봉고의 진화된 버전이 있었습니다. 베스타라고. 예, 지금 보이시죠? 이 봉고차, 그러니까 봉고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 지금 사진에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베스타, 이 베스타를 어떻게 또 중고차를 하나 또 어떻게 소유를 하게 돼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요거를 갖고 저희가 고등학교 동창이랑 둘이서 전국 일주에 또 나서게 됩니다. 전국 일주. 그야말로 전국 일주. 왜냐하면 차니까 이제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니까 전국 일주를 충분히 할 수 있지. 베스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봉고 9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 베스타, 봉고 베스타라고 하죠. 요거를 타고 이제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전국 일주를 나섰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랑 출발을 했는데 이놈이 중간에서 한 이틀 갔는데 중간에서 이제 같이 이 차 안에서 잤어요. 차 안에서 추운 날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덕배기 갓길에 세워놓고 차에서 둘이 잠을 잤는데 물론 남자지 내가 여자랑 갔겠어. 갔는데 언덕배기에 차를 놓고 잤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근데 일어나니까 한 20-30m가 뒤에 가 있는 거야. 진짜로. 예. 아주 진짜 위험한 거지. 이게 브레이크를 걸어도 핸드브레이크 밟고 해놓고 돌을 이렇게 좀 개놨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몰랐으니까 까다가지고 죽을 뻔했지. 군대 가기 전에. 그래갖고 근데 이놈이 그걸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중간에 지는 가겠대. 진짜 치사한 놈이다. 그래서 이놈을 그때 보고선 내가 지금도 안 봐. 연락도 안 되지만 그때 내가 연을 끊고 안 끊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떠날 때는 언제고. 바로 그래갖고 저기 터미널 데려다 달라는 거야. 아침 되니까. 그래갖고 데려다 주고 나 혼자 여행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 베스타, 봉고 9 베스타로. 참 난 참 내가 걔랑 왜 갔는지 나 이름은 내가 아직까지 기억해. 근데 내가 이름을 차마 밝힐 수는 없어요. 성은 유씨야. 유씨고. 근데 잘생겼는데 아무튼 잘생기면 뭐해. 아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전국을 도는데요. 자동차를 편하게 돌아서 사실 고생해야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자전거로 편하게 다니는 자동차로 그 다음에 심정이 온갖 이제 막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타는데 또 지방의 저 남쪽이나 시골 같은 지나가다 보면 그게 오직 많습니까? 군부대가. 군부대 지날 때마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저기 가겠구나. 이제 개고생하겠구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쿨하게 또 제가 군대를 또 갔다 오게 되죠. 가볍게 또 제가 현역으로 갔다 오게 돼서 군대에서 이제 또 에피소드 제가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해드리고 이제 군대를 요게 먼저겠구나. 요게 먼저겠구나.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또 한 번 여행을 가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이 커온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온 친구들 무슨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역사 선생님까지 했어. 지금 저기 메이저리그 간 김광현 나온 안산공고의 역사 선생님이었어. 근데 여행을 간 친구인데 이제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떠나는 여행이 한참 우리들한테 막 그때 유행이었거든. 그래갖고 밤에 그 친구랑 무작정 떠나서 강원도 춘천 인근인가 어딘가 그랬을 거야. 갔는데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 근데 터미널역 인근에 허름한 여관이야. 허름한 여관. 진짜 그야말로 허름한, 영화에서나 보암직한 그런 여관인데, 근데 이 친구가 나보다 겁이 더 많아. 잠을 못 자는 거야. 겁이 많아갖고. 뭐 누가 친구인데 불안하대. 뭐가 불안해. 그래갖고 막 하루 종일 자는데 어찌나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지, 겁이, 여가지고 남자 주시한테 무슨 겁이 많어, 그렇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얼마, 좀 지저분하고 허름한 진짜 그 여관이에요. 그 머리맡에 그 노란 주전자 하나 있고, 그 스위치 있지, 스위치. 이렇게 똑깍똑깍 하나. 이쪽으로 하면, 켜지고, 이쪽으로 하면 꺼지는 그 스위치. 그걸 이렇게 이렇게, 목로주점 노래 가사에 나오는 이렇게 그런 전구 있고, 진짜 막 지금 생각하면 막 이 나올 것 같아. 이불도 막 냄새 나고. 어떻게 잤나 몰라. 그때 젊은 시절이야. 그게 잤는데, 근데 아무튼, 그 친구가 되게 피곤하게 했어. 그래갖고 1박 2일 무정여행, 아니, 무작정 여행을 떠났는데, 하루 만에 그냥, 또 그 근처에, 어디 고성이었다, 고성. 고성, 강원도 고성이었어. 그래갖고, 근데 이놈이 또 그렇게 겁은 많은데 다음날 눈 뜨니까 또 먹기는 또 그렇게 잘 먹어요. 또 옆에 근처에 무슨 짜장면집이 있는데 그 맛집이었나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맛있었네. 근데 돈도 없어 죽겠는데 지는 꽃배기를 먹더라고. 키가 180이 넘었거든. 등치가 크거든. 짜장면을 지는 꽃배기를 먹더라고. 먹기는 잘 먹어. 아유, 잘 때는 그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하더니. 근데 그 친구가 또 한 몇 년 전에 그 선생님 하다가 심장마비로 자다가 총각이 솔로였는데 결혼하다가 또 심장마비로 심장이 잘못돼갖고 운명을 달리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참 오랜 우리 유치원 때부터 같이 큰 친구인데 지금 생각하면 추억인데, 내가 그 친구랑 같이 여행 그렇게 둘이 가본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내가 그 친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간 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저기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시가 바쁘다는 핑계로도 못 가게 되는데, 아무튼 그랬던 여행에서의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은 아마 하나씩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반 정도 얘기했네요. 반 정도. 왜 이렇게 기냐? 아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쿨하게 현역에 입대를 하죠. 입대를 해서 이제 이제 인사행정병으로 비교적 편하게 현역 생활을 좀 이렇게 훈련하고 그런 보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한 보직으로 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한 상병 때쯤에, 그 당시에 제 꿈이 뭐였냐면,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버는, 여행이 직업이 되는, 여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밥벌이가 되는 그런 직업을 꿈꿨어요. 지금은 현실 가능한 일이죠. 직업군이 워낙 다양화돼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소리 하면 나보고 미친 XX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 진짜 현실 감각 완전히 떨어진 거지. 완전 이상적인 사람인데, 이상주의자였어요. 진짜로. 그때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PX에서 그때 한 상병 정도 됐는데, PX에서 이제 상병 되면 군기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품 이렇게 전시해놓은, 유리로 전시해놓은 데다가 워커 대충 발가락에 하나에 걸치게 발가락 흔들흔들 하면서 또 이렇게 워커로 그 유리창도 깨먹고 그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있는데 우리 그 장교, 그때 무슨 장교? 정훈 장교. 그러니까 정신교육하고 이렇게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정훈 장교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지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사회로 따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제공하는 그런 부서야. 군대로 치면 정훈 장교가 되게 친했는데 우리 얘기를 많이 들어줬거든. 너 꿈은 뭐며, 미래는 장래희, 이런 것들 굉장히 얘기 잘 들어주고 조언 많이 해주는 장교였는데, 어느 날은 PX에서 이제 그 장교랑 이제 진담 반, 농담 반,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교육 시간이 아니라 이제 자유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너는 뭐 되고 싶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연대본부의 인사행정병이어서 좀 거기 같이 있었던 우리 내우만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가방끈들이 좀 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또 나한테. 물어보는 거여서 너는 나중에 무슨 직업을 하고 싶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나는 여행하면서 돈 버는 직업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직업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지. 야, 세상에 그런 직업이 어딨냐? 그건 말도 안 되는, 넌 너무 이상주의자라는 거여서. 그래서 글쎄요, 그건 그때 내 기억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여행하면서 뭐 돈을 왜 벌지 말라는 법이 있어. 여행하면서 뭐 여행을 가면 뭐 누가 또 이렇게 일종의 그런 기업 협찬도 있잖아. 이렇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등산하는 사람들 막 협찬해주는 막 아웃도어 막 브랜드 막 옷에 붙이고 그런 식의 협찬도 있지만 뭐 그런 유사한 그런 걸 나는 좀 생각했던 것 같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 작가가 돼서 글을 써서 책을 판다. 이거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게 왜 불가능해 하면서 그렇게 그냥 내뱉었어. 나는 얘기를 내뱉었는데 야 여러분들이 이게요 말이 씨가 된다고 진짜 그렇게 내뱉었던 게 직업이 될 줄 꿈에도 몰랐지. 꿈에도. 그죠? 그래서 군대 PX에서 이미 저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여행기자가 직업으로서의 운명은 그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내뱉은 말이 내 말을 내뱉음으로써 이미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춘을 그렇게 보냈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두 번째 저희 이제 인생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추석 특집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는 추석 특집 나의 인생 여행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오늘 동시 시청자 해주시는 분들은 좀 있는데 댓글 남겨주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읽어야 되니까 그냥 오늘 제 얘기 그냥 할게요. 그냥 잔잔히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인생 2막이 군대 제대 후에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의 대상자가 저기 옆에서 지금 듣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약속은 했으니까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여행의 동반자가 불현듯 제 앞에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춘천 여행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춘천 여행은요 지금 춘천 여행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김현철의 그 춘천 가는 기차가 노래가 있긴 하지만 춘천이라는 곳은 그렇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차 정도는 타줘야 춘천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춘천 여행 그래도 이제 이제 상봉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춘천을 가요. 제가 춘천 여행 휴일날 춘천 여행 상봉터미널에서 한 여자와 춘천 당일로 갑니다. 진짜 당일입니다. 저 앉았습니다. 저희 결혼 전이요 아무튼 성년이었지만 당일이었습니다. 저희 건전한 아무튼 한 여인과 춘천 여행을 갑니다.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상봉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갔는데 근데 누구랑 제가 남자랑 갔겠습니까?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여자랑 갔지. 근데 이제 한 여성이랑 제가 춘천 여행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진짜 그 당시 그렇게 당일치기 여행 가는데 그렇게 그 당시엔 그렇게 잘 드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춘천 여행 갔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같이 간 우리 여성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랑 같이 갔습니다. 춘천 여행. 근데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랑 좀 더 이성 교제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게 춘천 당일 여행인데 여행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여행은 흔한 말이지만 누구랑 어디를 가냐 언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랑 가냐. 영어로 하면 뭐야? 누구랑 뭐니? 아무튼 누구랑 가냐가 제일 여행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혼자? 누구랑? 혼자 갈 수도 있어. 누구랑 가냐? 연인? 사랑하는 여행을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춘천 여행에 같이 저랑 동반했던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 저쪽에 앉아 계시는 저희 사모님, 우리 와이프가 됩니다. 이제 인생 2막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춘천 여행의 동반자가 일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이런 또 운명적인 운명, 다 여행을 통해서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피소드, 히스토리가 되겠죠. 그렇게 그녀를 뒤로하고 저는 또 샤프하게 좀 쿨하게 혼자 또 국제선 비행기를 타게 되죠. 때는 1996년 제 생애 첫 국제선 비행기를 탑니다. 그녀
춘천 여행의 동반자를 뒤로 하고 헤어진 건 아니고 예. 또 우리가 또 각자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스터디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각자 좀 이제 그러니까 헤어진 게 아니에요. 헤어진 게 아니라 이별이 아니라 각자 이제 그 잠시 떨어져 있는 거. 이 아니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교제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잠시 헤어지는 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인생 춘천 여행의 결혼 전이었으니까 춘천 여행의 동반자는 이제 미국으로 가고 저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데 미국에 완전 정반대로 가는데 그게 어디냐 이제 제가 1996년 제 일생의 첫 국제선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는데 그 당시에 아마 옛날 그 비행기 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단에 있는 요게 지금은 전자티켓 해갖고 사실 없어도 되잖아. A4지가 없어도 되잖아. 그리고 이제 공항 가면 티켓팅 할 때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주잖아. 지금은 그렇죠. 근데 예전에 아마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저 위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옛날에 저게 대한항공 티켓이었어요. 옛날에 비행기표를 여행사나 가서 이제 사잖아요. 그러면 저 종이를 줘요. 종이를. 저게 저 한 장짜리가 아니라 저게 먹지인데, 그러니까 먹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된 먹지야. 그래서 위에 한 장을 저기 딱 치면 이렇게 위에 글씨를 치면 저 빨간 일종의 먹지 역할을 해서 빨간색으로 저렇게 프린트 밑에 여러 장이 다 이렇게 딱 같이 쓰여지는 거야. 옛날에 저 종이 비행기는 티켓이 저거였어요. 그래서 저 여러 장 돼. 저거를 비행기 티켓이라고 사면 저거를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편지 봉투 같은 거에 딱 넣어서 줘. 저게 예전에 그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이런 비행기 티켓 시절에 이제 첫 저거를 타고 간 거지. 비행기를 타고 첫 국제선을 타고 가는데 러시아 모스크바로 1996년 1월 추운데 갑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요 아에로플로 지금 이 기종 아니지. 지금 러시아 아에로플로 요게 지금은 A38 아니 저기 에어버스 사건 굉장히 많아. 얘네가 에어버스 거 많이 사. 왜냐면 보잉 사건은 미국 거잖아. 그래서 러시아 항공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국 거 잘 안 써. 그래서 보잉 사건 잘 안 쓰고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아에로플롯은 요거 바뀐다. 최근에는 이제 그 에어버스 사건을 많이 쓰죠. 에어버스 사건, A330 같은 거. 근데 그 전에 제가 1996년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첫 국제선을 타고 갈 때는 요 기종이었어요. 아에로플롯. 지금 사진 위에 보이시는 거. 이게 일류신이라고 그래. 러시아만 했는데 일류신 기종이 일류신이야. 러시아제. 예. 물론 뭐 안전의 우려 때문에 사고도 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 타고 이제 국제선 요거를 타고 한 8시간 9시간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요 아에로플롯을 타고 가는데 자, 지금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한테 요 얘기하면 안 믿을 거예요. 요 당시에는요 대한항공이고 뭐건 아무튼 국제선이건 국내선은 몰라. 아무튼 비행기 뒤쪽은요 흡연 구역이었어. 흡연 존, 스모킹 존이었어. 그래갖고 뭐 그냥 비행기 뒤에서 담배 계속 피우고 가는 거야 흡연자들은. 그래서 금단 현상이 없어. 그래갖고 간혹 너무 많이 핀다 싶으면 가끔 승무원들이 와서 조금만 한번 교대를 펴주세요 뭐 이 정도 얘기 정도 해주지 금연이 아니었어요. 뒷좌석 일부는 한 전체 좌석 중에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4분의 1은 아니다.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는 뒷좌석이 스모킹 존이었어요. 그래갖고 아마 지금은 기종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조금 낡은 기종들 보면 이렇게 의자 옆에 요 거리에 보면 지금 막아놨는데 그 재떨이 같은 게 있었던 그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털거나 아니면 그 일회용 일회용 컵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 비행기 대한항공도 제가 요거 처음에 갈 땐 요거 탔는데 방학 때 한국 잠깐 올 때는 대한항공을 탔는데 대한항공도 그때 많이 폈어 뒤에서. 근데 너무 많이 피다 싶으면 또 승무원들이 와갖고 또 쌀쌀맞게 또 그만 피우라고 막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어.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싶어요. 그죠? 예, 어떻게 같은 흡연자지만 흡연자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요 일류신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에 딱 겨울에 도착을 하는데 1996년 러시아가 얼마나 황량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1월에 러시아에 딱 도착했는데
이 흑백 사진 보여드리는 게 이 러시아 모스크바의 거리인데 지금 최근 사진 같아요. 제가 어디서 구했는데 저작권에 해당 안 되는 사진을 구했는데 이건 지금 자동차들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황량한 분위기였어. 황량한 분위기였고 요런 지금 요것도 최근 사진 같은데 러시아 모스크바의 뒷골목의 어떤 삭막함, 황량함이 그 당시에 처음 이제 러시아 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제가 유학생이라고 싶고 갔는데 이런 굉장히 쓸쓸하고 막 뭐라 그럴까 정말 외로움이 막 사무치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겨울에 갔으니 겨울에는 그야말로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그야말로 이 눈이 겨울 내내 와서 이렇게 막 눈이 계속 쌓여 있어 겨울 내내. 그리고 이 벽돌 그 사람도 많이 없어. 이런 그야말로 도착했는데 날씨는 또 이건 좀 화난데 날씨는 러시아의 특히 모스크바의 겨울 날씨는 아침 한 9시 반 10시 다 돼야 해가 떠요. 완벽히 해가 뜨고 오후 3시 반 3시 되면 이미 해가 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황량함 외로움 타지에서 더군다나 지금의 뭐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도 잘 안 되고 국제전화 한 통 하려면 엄청 비싸고 남자서 혼자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런 황량함, 적막함, 너무나 외로운 그런 풍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하철도 예전 러시아 지하철 같은데 제때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진이 전 별로 사실 없는데요. 지하철도 이랬고요. 그 다음에 뭐 모스크바 거리 보여드린 대로 이랬고 모스크바 전경은 뭐 지금이나 아마 예전이나 전경은 비슷할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이제 모스크바 대학이냐 저게 모스크바 대학 건물인가 저게 외교부 건물인가 당시에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그런 건물 중에 하나인데 좀 황량한 특히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래도 나한테 좀 나름대로의 어떤 운치가 있는데 이 모스크바는 좀 더 도시적이라 굉장히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황량함에 겨울에 우중충하고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하니까 얼마나 외로운 이제 유학생의 시절이 유학생의 어떤 그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위에 또 사진 보면 뭐 크렘린이 이렇게 화려해는 보이는데 굉장히 제가 있을 때 96년도 그때쯤으로 시작하는 그때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나날들이었죠. 힘든 나날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서는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살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너무 외로워서. 그 다음에 러시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땅덩이가 먼 곳에서 온 곳 친구들은 그야말로 유학이잖아. 외국보다 더 먼 러시아 국민이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한국 학생들 중에서 그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을 걸려갖고 자살하는 친구도 꽤 있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이 외로움이 그 당시에 지금은 인터넷 있어서 뭐 인터넷 대충 연결하고 뭐 안심하잖아.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 전혀 없었지. 뭐 TV도 다 나오지만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완전 단절이지. 그런 쓸쓸한 날들의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996년 생애 첫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서 모스크바의 겨울 그리고 미칠 듯한 외로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일요일날 이제 학업을 빨리 하루에도 더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 일요일날도 어디 막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하고 저는 또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였기 때문에 어디 야외 나가서 그림을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 3, 4시에 이제 집에 기숙사에 돌아오면서 시장을 들려 재래시장을 들면서 장을 봐 남자 혼자서 장을 보는데 진짜 와 혹시 이거 어떤 외로움의 절정을 느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청춘 때 청춘인가 20대 후반이니까 그 외로움은 진짜 특히 타지에서 특히나 이제 유럽 쪽 그 막 우중충한 뭐 미국이나 막 이런 쪽은 막 해 이런 데는 괜찮을 것 같아. 휴양지 하와이 이런 데. 근데 해가 없어. 유럽 쪽 아시다시피 영국도 그렇고 러시아 쪽 북유럽. 그때 겨울 가을은요. 제가 혹시 남성분들 솔로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솔로분이 거기 그렇게 유학 가실 분은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전부 더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유학 가면 외국어가 안 늘고 한국말만 더 늘어. 제 한국말이 그때 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갖고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갖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춘천 여행의 동반자 그녀는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이제 인생의 어떤 한 그 돌을 던지죠. 너무 외로워서 안 되겠더라고. 결혼을 제가 청혼을 했죠. 그래갖고 그 모스크바의 겨울 그리고 미칠 듯한 외로움 때문에 춘천 여행의 동반자 그녀를 제가 청혼을 해서 난 도저히 못 살아. 난 외로워서 우리 결혼하자. 있잖아 그 유행가 제발 결혼해 나랑 결혼해 이승기 노래인가 해갖고 결혼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녀도 그 외로운 그 황량하기 짝이 없는 모스크바로 그 화려하고 그 햇빛 좋은 미국 생활을 접고 러시아로 와서 인생 제 3막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다 여행 때문이야. 여행 때문에. 그래갖고 뭐 잔잔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때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러시아에서 엄청 고생했지. IMF 겪고 빵만 먹으면서 3개월도 버텨봤어요. 우리가 진짜로 IMF 때 한국에서 돈이 안 와. 돈도 없고 알바하면서 막 별의별 알바를 제가 다 했어요. 거기서 가이드도 하고 여행 모스크바로 여행 오는 한국인 단체 그분들은 당시에 세계 웬만한 데 다 돌아다니신 분이야.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그분들 오시면 녹용도 팔고 가이드하면서 녹용 같은 거 팔고 꿀 팔고 해서 알바도 하고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외로움 때문에 어떤 그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안타까운 게 그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웬만하면 다 무비자잖아. 근데 그때는 아니었거든. 러시아도 당연히 비자 있어야 되고 주변 인근 육로를 통해서 독일, 터키 이런 데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터키를 여행하려고 와이프랑 했는데 그때 터키 대지진 있었고 여행 계획 딱 잡았는데 대지진이 터져갖고 못 갔잖아. 독일을 또 가려고 그랬는데 육로로 버스 있어. 우리 기숙사 뒤에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대사관 옆에 한 48시간 가는 버스 화장실 다니는 버스 육로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또 몇 개국을 거치는 거야. 근데 그 몇 개국 거치는 나라에 비자를 또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못 갔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죠. 지금도 많이 갈 걸. 근데 이제 또 러시아에서 저희가 또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기차 여행을 와이프랑 많이 했어요. 기차 여행, 밤새 가는 기차 여행. 러시아 여행 가시는 분들 그거 꼭 한번 하셔야 돼요. 그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연장 열차는 아니에요. 근데 침대 칸 일반석은 침대 한 칸에 4명이잖아. 2층 침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조금 비싼 비즈니스석은 2명이서 자요. 2명. 그런데 4명이서 자는 걸 타고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 밤 12시에 출발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한 7시 아침 7시면 도착해요. 거꾸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낭만이 있어. 딱 타면 이게 봉다리 같은 데다가 요거트, 빵 한 조각, 잼 이렇게 해갖고 조 몇 개 딱 넣어주고 그 표를 끊어서 되게 싸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표 끊어갖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여행 놀러도 가고 밤새 기차 타고 가면요 되게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4명이서 타면은 별의별 사람 다 타. 근데 러시아 남자들이 되게 순하고 착해요. 되게 착해. 나쁜 사람 별로 없어. 타면 막 자기 꼬랑내 나는 게 미안해갖고 향수를 뿌린 거야. 자기가 미안한 거야 우리한테. 근데 그 향수랑 꼬랑내가 섞여갖고 더 심해. 막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어떤 좋은 할아버지도 있고 별의별 그 얘기가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여행에 참 제 인생의 산막도 여행에 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카테고리. 물론 이제 우리 뭐 사는 게 다 여행이지만 그래서 러시아에서의 그림 여행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렇게 됐고 이제 러시아에서의 그림 여행은 뭐냐면 이제 제가 전공한 게 그림을 그리는 거라 영화 미술이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 여름에는 방학을 좀 일찍 하는데 실습을 하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학생 단체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회주의 거기 때문에 학생 그 대학교 다 공짜예요. 그래서 여름에 그 실습 여행, 그림 여행 가는 것도 멀리 가도 공짜 학교에서 대줘요. 근데 외국인은 조금만 돈을 내면 돼.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 진짜 그 시골 같은데 막 프랑스 막 아를 지방 같은 그런 지방처럼 여름에 그림 여행을 가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 몇 명에서 같이 모여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소 단위 한 대여섯 명, 17명씩 그래서 러시아의 지방으로 또 고속버스 타고 한 3-4시간 가서 거기 며칠 묵으면서 학교랑 계약된 기숙사 같은 데인데 되게 낡고 무슨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가 있어. 샤워실도 막 그런 데서 묵으면서 침대 하나에 묵으면서 이제 며칠 한 보름 정도 3주 정도 먹으면서 그림만 그려 야외 돌아다니면서 진짜 지금 그 반 고흐가 그림 여행 떠나 그런 것처럼 그 러시아 거기 지방 돌아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거야. 풍경. 그 실습이야. 그게 나중에 이제 성적으로 연결되는데 그런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믿지 않으실 건데 그 실습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원체 크잖아요. 그래갖고 여기가 어디냐면 지도 보여드린 데가 한국 위에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마가단이라는 지역이에요. 마가단. 한국이랑 가깝지. 근데 여기 러시아 땅이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여기 마가단까지 실습도 와.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그림 여행을 가는데 여길 뭐 타고 갔냐면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 군용기 학교에서 대줘서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긴 말이 돼. 군용기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군용기 그 앞에 조종사도 구경 다 시켜줘. 그래서 군용기를 타고 여기 마가단까지 와서 또 한 달이나 3주 정도 머물면서 그림 여행도 해요. 그림 여행 그런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 학교에서 돈 다 대줘.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예술 쪽 러시아는 예술 쪽에서 저도 타고 마가단까지 와서 그림도 그리고 또 다른 지방에 그림 여행을 갔는데 또 제가 거기서 감기 몸살에 걸려갖고 또 우리 와이프가 또 고속버스 또 여자의 몸으로 또 그 험한 지역에 고속버스 몇 시간 타고 와갖고 또 약봉지 사갖고 들고 와서 또 약봉지 사갖고 들고 와갖고 연락되니까 또 어떻게 연결돼갖고 또 그런 적도 있었고 이 여행 러시아에서의 여행은 또 그림 여행도 낭만적이었고 굉장히 그런 에피소드도 많았네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런 에피소드 과정 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기자의 직업을 하게 되고 잡지사 거쳐서 여행 전문 매체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이제 뭐 트래블 데일리 또 운영하고 여행 중개소 컨텐츠도 운영하는데 결국 여행이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에피소드 어떤 히스토리 저만의 히스토리 나의 인생 여행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에 오게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다시피 그 군대 PX에서 무신코 던진 말 근데 무신코가 아니라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난 이걸 꼭 하고 싶어. 내 직업 중에 진짜 내가 그러니까 남들이 뭐 좋아 뭐 어떤 굉장히 전망받는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런 것들은 나는 눈에 하나도 안 들어. 관심조차 없었어 정말로. 예.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깊숙한 데는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고 돈을 버는 직업 난 정말 그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뱉은 말이고 머릿속에 항상 있었는데 그 내뱉은 말이 결국 지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나의 인생, 나의 직업을 이룬 어떤 여행 기자라는 그런 전문 기자로 또 이렇게 업을 삼고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직업, 잘할 수 있는 직업 이죠. 근데 물론 뭐 큰 돈을 벌거나 사업가로서 아직 그러지는 못했는데 또 이 한 분야의 전문적인 것들을 좀 더 쌓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에 따른 또 부도 충분히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행중개소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채널 많이 또 이렇게 봐주시면 또 이렇게 또 오잖아 이게 요 땡전이 그런 건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 분야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냥 추석 특집이라서 뭐 제가 게스트를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귀성길 또 집에서 그냥 뭐 멍 때리고 계시는 분들 뭐 위에서 그냥 제 얘기를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좀 한번 읊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 나의 인생 여행 이야기로 해서 제 인생의 지금 한 49년 인생의 중요 지점 그리고 중요 어떤 변곡점에는 항상 여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또 해명을 좀 해드릴 건 이제 춘천여행의 동반자는 뭐 아직도 지금 저 옆에서 계십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한 어떤 우리의 만남, 인간의 만남, 여행을 통한 만남은 그냥 이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클럽에서 하룻밤에 만난 이런 인연이라는 이 퀄리티, 질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죠. 여행을 통한 우리의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굉장히 소중하고 오래가고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잔잔하게 들려드렸습니다. 뭐 그냥 골치 아픈 얘기하기 싫었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본인 세대가 저랑 비슷하다면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보다 조금 어르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조금 나이 차가 있으신 그런 세대 분들은 뭐 그게 이렇게 좀 촌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시대는 기차, 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실 그런 어떤 기차와 역 이런 거에 대한 낭만을 사실 좀 느끼게 첫 순간은 이제 이런 추석 명절 때 부모님 손잡고 지방 고향, 내 고향은 아니지만 부모님 고향에 손잡고 내려갈 때 그런 어떤, 그 당시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뭐 고속버스나 기차 타고 가면서 그 어떤 역의 어떤 플랫폼의 어떤 그런 낭만적인 모습들, 뭐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치면서 나도 크면 이런 멋있는 역에서 어떤 여행을,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어떤 인간의 감성, 뭐 그런 것들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행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가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린 라이브 방송, 나의 인생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연휴 끝나고요. 연휴 잘들 건강히들 즐겁게 보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자에 제대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월 5, 6, 7, 8 10월 8일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그 라이브나 좀 재밌는 또 주제 저희가 좀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부디 즐거운 시간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